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정확히 2주 남겨두고 있네요.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라면서 출마를 한 분이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충청권의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대전 현충원에 모셔진 백선엽 장군 또 황장엽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셨다고요? 예, 옳습니다. 네. 어제 저 참배를 하시면서 뭐 이 두 분이 이제 말년에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통일해 보겠다라고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감회가 많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대전 현충원에 가서 백선엽 장군님 묘역도 참배했고 황장엽 선생님 묘역도 참배했는데 예. 이 두 분의 인생이 대단히 대조되는 인생입니다. 한 분은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신 분이고 예. 또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이겨보겠다고 주체사상을 만든 이런 사람인데 예, 예. 이분이 생애 말년에는 결국은 자기가 만든 사상도 다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와서 남은 여생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위해서 바치시다가 결국은 통일의 그 날을 보지 못하고 가셨는데 예. 참배하면서 제가 황장엽 선생님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걷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어제 합동연설회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분위기는 대단히 이제 뜨거웠는데 네.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네. 이번 국에서 오신 분 뭐 알아보시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전당대회 이 언론 보도가 너무 대표 위주로 가다나니 그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거의나 묻히고 있어서 책임 네. 당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몰라보는 그런 당원들이 계셨다니까 좀 많이 섭섭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래도 뭐 열심히 제가 뭐 티켓도 들고 명함도 나눠주고 하면서 열심히 제가 홍보를 했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저희가 지역 합동연설회는 하지만 만나보는 당원들의 수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88만 명에 되는 당원들 중에서 아마 이 기간에 열심히 해도 10,000명을 못 만날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현재까지 근데 그 여론조사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예. 태 의원께서는 조금 많이 낮더라고요. 지금 8명의 제가 항상 여론조사에서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예. 저는 우선 하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책임 당원들 말하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도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7대3 비율로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합쳐서 합산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지지층 여론조사다 이거고 다음 하나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다른 후보들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예. 그리고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매우 미세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승세를 제가 어떻게 빨리 끌어올리겠느냐 남은 2주 동안에 예. 이게 제 과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현재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는 그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다른 예. 후보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은 여당입니다. 예.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잘 이제 보좌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는 걸 인도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성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부닥치는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한 것은 지금 외교, 안보 이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유무역주의 그런 시장 공간의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지난 시기 당 지도부와는 달리 앞으로 들어설 당 지도부에는 이렇게 대북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는 모두 8명인데요.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5명이고 친이준석계가 2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김용태, 허은하 이 후보 2명이 결국은 표 결집을 노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친윤계는 아무래도 표 분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지금 숫자가 일단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친이준석계에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표 분산을 이게 쭉 계산해 보면 한 20% 정도는 지금 친이준석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최고위원 쪽에서도 단일화해서 김용태나 혹은 허은하 의원 둘 중에 한 명으로 이게 단일화가 된다면 사회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 우리 그러면 친윤 쪽에서는 단일화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친윤 쪽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그 후보 최고위원의 자리를 이제 4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친윤 후보들이 좀 불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표가 예. 분산되니까. 예. 예. 그래서 4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친이준석계가 가진다면 나머지 3자리밖에 없거든요. 예. 그 중에서 둘밖에 없거든요. 네,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싸운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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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어제였습니다. 제주 예. 4.3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태 의원님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를 사퇴하고 그리고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된 것이 제주 4.3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족분들과 관련해서 선거 활동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자들이 또 누구도 예. 계속 제기를 했지만 예. 다른 하나는요. 이게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하면 마치도 제가 보수표를 위한 정략적인 그런 활용처럼 잘못 비춰질 수도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예. 이번에 이게 논란거리가 된 게 제가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12일 날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진짜 너무나도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그 이름이 거기에 다 벽에 이렇게 마을별로 다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예. 그 가정을 걸 돌아보고 제가 정말 너무 옥장이 무너져서 그분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무릎을 꿇고 용서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취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폄훼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용서를 비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올라와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전당 경선에서 사퇴하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일단 그분들과 저 사이에 오해가 있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예. 발언과 그분들이 생각이. 근데 제가 어제 뭐 일단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저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마치 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예. 제가 발언은 자제하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제가 밝히고 싶어요. 예. 다른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국회의원은 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아팠다면 어떤 점이 있는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됐으니 사과하라. 전 이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4.3 희생자 유족들을 폄훼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를 풀고 예. 싶다. 근데 이제 이 발언을 하시면서 제주 4.3 사건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얼마 전에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예. 탈북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정규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제주 4.3 사건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 제주 4.3 사건에 관련한 이제 국가 진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 진상 보고서에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남로당의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국가 이제 진상 보고서에. 근데 이 진상 보고서에서 규정한 남로당의 반경찰 활동, 저는 이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이렇게 규정한 걸. 다음 하나는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이건데 김일성의 노작과 선집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그게 결국은 50 단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50 단선이잖아요. 그게 단독 선거. 예, 예. 그걸 반대해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남조선인데 이 남한의 모든 인민들이 다 일어나서 거국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건 김일성이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북한 당의 결정으로 다 이건 채택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N 위에는 스탈린이라는 소련 공산당이 있고 그 밑에 김일성이 있고 그 밑에 박헌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4.3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남로당 총책이었던 박헌영은 이미 서울에서 미군정의 체포령이 내렸기 때문에 도망쳐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예. 김일성 밑에 놓였습니다. 이건 다 역사적 팩트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을 저는 보아야 된다. 저는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이 문제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건 뭐냐. 바로 그때 당시 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한다고 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그때 경찰청도 과잉 들여보냈고 일부 구구단체들도 들어가서 무고한 주민들 정말 아무런 이념도 없는 무고한 주민들이 정말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고 명예도 회복시키고 필요하면 국가에 배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난 시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과감하게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걸 항상 주장합니다. 네. 앞으로도 주장할 거고 예. 단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제주 4.3 사건의 핵심인 제주 4.3 이거 우리 보고서에는 소요라고 표시했어요. 예, 예. 명시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의해서 촉발됐느냐. 여기에는 바로 평양 주황을 쥐고 있던 김일성이
지시에서 남로당 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4.3 사건 백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다. 그런 말씀이 예.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태영호 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